그리고 반드시 W2 폼에 기록된 팁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받는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시는 분이 팁으로 $20,000 그리고 기본급으로 $25,000를 벌었다고 가정하면, 예전 같으면 두 금액을 모두 합한 $45,00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빠 법안은 팁으로 받은 $20,000는 완전 면세가 되고 기본급 $25,000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명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트럼프의 초대형 법안, 이름도 긴 One Big Beautiful Bill Act, 줄여서 OBBBA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약자를 한국어로 발음하게 되면 오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BBB 법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기억하기 쉽게 오빠 법안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지 않은 세법이 변경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변경되게 되면 작든 크든 우리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빠 시리즈 1편으로 이 오빠 법안이 개인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세금을 줄여주는지, 줄여준다면 어떻게,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구조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통과시킨 감세법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금 구간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5년 말까지만 유효한 일명 선셋 법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오빠 법안은 이걸 영구적으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현행 소득세율 그대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저 10%부터 최고 37%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세율 그대로 변동 없이 계속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표준 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게 스탠다드 디덕션이죠. 이 금액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은 $15,000에서 $15,750로, 부부 공동신고일 경우에는 $30,000에서 $31,500로 각각 인상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보너스로 추가로 $6,0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싱글일 경우에는 소득이 $75,000 이하여야 하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150,000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소폭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17세 미만이면 받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기존에는 $2,00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200로 10%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에 $1,700는 환급 가능한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이 텍스 크레딧은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이 높게 되면 점점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팁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라스베가스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세 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팁 소득은 세법에선 급여처럼 취급되어 급여와 똑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팁 소득에 대해서 최대 $25,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160,000가 넘는 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W2 폼에 기록된 팁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받는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시는 분이 팁으로 $20,000 그리고 기본급으로 $25,000를 벌었다고 가정하면,
예전 같으면 두 금액을 모두 합한 45,0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빠 법안은 팁으로 받은 2만 달러는 완전 면세가 되고 기본급 25,0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팁으로 3만 달러 그리고 기본급으로 3만 달러 그래서 합해서 6만 달러 벌었다고 가정하면 팁 소득 3만 달러 중에서 2만 5천 달러까지만 면세이고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5천 달러만 과세소득이 되어서 기본급 3만 달러에 과세소득 5천 달러 합해서 3만 5천 달러만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버타임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팁 소득과 마찬가지로 오버타임도 급여로서 급여와 똑같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빠 법안에서는 이 역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오버타임에 대해서 싱글의 경우는 12,500달러까지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2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15만 달러가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27만 5천 달러가 넘게 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창고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기본급 4만 달러에 오버타임으로 1만 달러 그래서 총 5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개정세법 이전에는 5만 달러 전체가 과세 소득이었지만 오빠 법안에서 따라서 오버타임 1만 달러는 공제받고 4만 달러만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간호사가 기본급 6만 5천 달러에 오버타임으로 1만 5천 달러 그래서 총 8만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오버타임 소득의 12,500달러는 공제를 받고 이 금액을 초과한 2,5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총 8만 달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6만 7,5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융자에 대한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역시 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자동차 대출 이자도 1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미국산 새 차를 구입했을 때만 가능하고 싱글의 경우는 1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일 경우는 2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차 종류가 많죠. 많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공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첫째,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새 차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쉐비, 테슬라와 같이 그런 미국 자동차는 물론이고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나 또는 알라바마 공장에서 조립된 차일 경우에 역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초 자동차 오너가 본인이어야만 한다는 점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배달, 고객 미팅과 같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외 회사 출장 등 업무 목적 사용이 최소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첫째,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미국에서 조립된 현대 투싼 자동차를 4만 달러에 구입해서 연간 대출이자를 3,600달러 지급했고 재료 구입 등 영업 목적으로 60% 사용했다고 하면 대출이자 3,600달러의 60%인 2,16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직원이 출퇴근 목적으로 모델 3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자가 연 5,000달러가 발생했다면 출퇴근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푸트럭 오너가 2025년에 포드 밴을 6만 불에 구입하고 100% 사업으로만 사용했고 대출 이자가 6,500달러 발생했다면 이 대출 이자 6,500달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대출 이자 공제에 대해서 추가로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리즈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비율 계산 근거로 마일리지 로그라든지 고객과의 미팅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업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로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살트 공제 한도 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트는
Sales and Local Tax의 약자인데요. 연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Sales Tax 그리고 주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트럼프 세제계획에서 SALT 공제 상한이 $10,000로 제한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뉴저지에 거주하는 많은 납세자들은 불리해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불만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SALT 공제 한도 금액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10,000에서 $40,00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지만 소득이 $500,000가 넘게 되면 이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들어있는 감세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개인 납세자들이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사업 그리고 은퇴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